창원시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기며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옛 마산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만 현행 제도상 각종 지원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늙어가는 창원 특례시의 현실, 기획보도로 짚어봅니다. 고성 지역 국민의힘 도의원과 군의원들이 SK 매각 사태와 관련해 정쟁보다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열린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에 86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1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죽도 인근 해상에서 2톤급 어선 A호와 4톤급 잔수기 어선 B호가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창원시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기며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옛 마산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만 현행 제도상 각종 지원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고령화 속도보다 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더딥니다. 늙어가는 창원 특례시의 현실, 기획보도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표영민 기자입니다. 한때 경남의 명동으로 불렸던 마산 창동. 지금은 텅 빈 점포와 임대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건물 전체가 비어있는 곳도 적지 않아 도심 쇠퇴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지금 못 버티고 나가는 분들이 더 많아요. 버티다가 이제 못 버티는 거지. 그리고 임대료 부분이나 이런 거 조정이 이제 좀 해준다 해도 이게 수익이 안 나오니까. 이곳 마산 하포구는 2010년 통합 당시 인구가 18만 명이었지만 지금은 17만 명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도심 전체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기준 창원시 인구는 99만 2천여 명. 이 가운데 65세 이상은 20만 2천여 명으로 전체의 20.4%. 창원시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습니다. 특히 옛 마산 지역의 인구 감소가 뚜렷합니다. 전성기보다 인구가 28% 넘게 줄었고 고령화율은 마산 하포구 27%, 마산 해운구 24%로 초고령 사회 기준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마산은 정부의 인구 감소 지역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 지방분권 균형 발전법이 광역시의 자치구나 군만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제도적 한계 속에 경남도의회는 마산 지역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냈습니다. 5개 구청 중에서도 마산 하포와 해원이 더 심각하다, 인구 감소가. 그래서 이것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된다, 국회에서. 그래서 이제 법 개정을 위해서 제가 이 건의안을, 지금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를 했고요.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인 창원시의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지역 쇠퇴와 제도적 사각지대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창원에서는 특례시 지위가 오히려 족쇄가 돼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 목소리에 따라 국회에선 해결책 모색을 위한 토론회도 열렸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인구 100만 창원 특례시의 위상은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무너졌습니다. 일부 행정부는 소멸 위기에도 직면했지만 정부 지원 대상인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배제됐습니다. 시군 자치구로 한정한 지정 요건 때문입니다. 국회 토론회에서는 제도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역보다는 주황 단위에서 필요에 의해서 통합된 지역에 오기도 유일하게 그때 통합된 지역 아닙니까? 구마산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포함이 되어서 각종 세제적인 혜택이나 재정적인 혜택에서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되면.
지역민을 대변하는 기초의회는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법이 실제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제조업이 쇠퇴하고요. 청년층은 다 빠져나가고요. 상권 붕괴, 통합시 행정구 중에서도 5개구를 다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현저한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 이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학계도 제도적 사각지대라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크게는 메가시티 얘기한다고 한쪽에서는 또 시군구 통합한다고 논의 속에서 잘 안 챙긴 부분이 있는 겁니다. 메가시티를 하든 아니면 자치를 하고 굉장히 분권하든 뭘 하든 이런 것들을 잘 사실은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풀어줘야 되는데 그 문제를 잘 못 풀어서 지금. 정부 관계자는 내년 인구 감소 지역 재지정을 앞두고 기준을 점검하겠다고 밝혔고 이런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그 지정 기준이라든지 8개 지표 외에 다른 지표들을 활용할 건지 그리고 산정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종합적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토론을 주최한 정치권은 개정법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독자적인 시군구, 자치구로서의 시군구면은 뭐 교부세도 많이 받고 많이 할 텐데 이거는 행정 통합을 했으니 거꾸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 문제를 포함해서 예산 사업도 그렇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원 특례시 5개 구 중에 통합 전보다 인구가 줄어든 행정구는 4곳. 특례시 지위를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 박탈감만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SK 오션플랜트 매각 논란과 관련해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성 국민의힘 경남도 의원과 군의원들이 정쟁의 도구가 아닌 단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일석 고성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고성군 의원과 고성지역 경남도 의원들은 11일 고성군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과 야당, 군민이 함께하는 단일 협상 창구를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고성군의 미래와 군민의 생계를 위한 단일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며 여야 민 범고성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또 고성의 미래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하며 여야가 힘을 합쳐 고성의 산업 기반과 일자리를 되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개사 반대할 것이고 자유민주 체제에서 자기들 꼭 반대하면은 뭐 집에 찾아가서 그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 지원을 중단할 거는 말할 것도 없고 함께 투쟁해서 결사 반대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유인 김해시 의원이 내년도 지방선거에 김해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송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김해를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시민 공약 제안제와 시민 선거 캠프를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해시 의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김해시의 발전을 앞당기고 시민과 함께 답을 찾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5년산 공공비축미국 초매식이 11일 합천군 율곡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는 공공비축미국 수매는 가루쌀과 산불벼가 포함된 9,221톤이 매입될 예정입니다. 매입 품종은 영호진미와 해담벼로 매입 가격은 통계청의 전국 평균 쌀값을 환산해 12월 중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창원시가 오늘 24일까지 2주간 빅트리 개선안의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빅트리 시민 전문가 협의체 회의를 통해 제시된 개선안을 바탕으로 외형 개선 방향과 범위 등을 설정하고 명칭에 대한 시민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설문 참여는 창원시청 누리집 또는 네이버 폼을 통해 가능하며 임시 개방 중인 빅트리 현장에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협의체 회의를 통해 구조적 안전성, 구현 가능성 등 검토를 거쳐 빅트리 개선 방향을 확정하고 연내 빅트리 개선 디자인 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11일 시청 시민홀에서 신규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임용된 공무원은 행정과 복지, 공업, 녹지, 시설, 보건 등 6개 직렬, 총 28명입니다. 지난 3월 남원 지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유족들이 재발 방지 차원에서 횡단보도 사망 사고의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18일 밤 8시 54분쯤 남원시 충정로 춘향골 체육공원 앞 횡단보도 사망사고 현장입니다. 초등학생이었던 11살 엄모군은 수영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를 건너던 엄군은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수영 강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엄군은 이곳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100km 속도로 달려오는 차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엄군이 사망한 곳의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이었습니다. 검찰은 사고 발생 시간이 야간이었기 때문에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시속 51.5km를 초과한 시속 101.5km의 속도로 진행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금고 1년 6개월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금고 1년 6월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종 결정이 잘 나와야 되는데 최종 결정이 정말 우리를 실망케 하면 어떤 이후에 문제가 발생될지 모릅니다. 희망이 없어요. 이런 세상 살아서 못합니까? 눈물 속에 살고 살 수가 없어요. 횡단보도 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포함돼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예상보다는 적게 구형됐는데 일반적으로 제한속도 20km 초과 중과실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는 해당되기는 하나 도로 상황이나 조심지인지 그리고 횡단보도 인근인지에 따라서 매우 중하게 처벌될 요소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고 있는 횡단보도 사망사고. 재발 방지와 사회적 경각심을 고려해 엄격한 처벌을 내려달라는 피해 가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11일 오후 부산 기장군 동해고속도로 동부산 IC 합류 구간에서 화물을 싣고 달리던 컨테이너 트레일러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후 3시 6분쯤 해운대 방향으로 진입하던 트레일러가 램프 구간 합류 지점에서 균형을 잃으며 2개 차로에 걸쳐 좌측으로 전도됐습니다. 사고 차량은 화물이 실린 상태여서 견인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으며 경찰은 한때 차량을 우회시키며 교통소통에 나섰습니다. 부산 수영구에서 양귀비 담금주를 마신 40대 남성이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수영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자택에서 6개월간 숙성된 양귀비 담금주를 마신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양귀비 술을 마신 뒤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고 병원에 직접 양귀비 담금주를 마셨다고 밝히면서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양귀비 술을 건넨 60대 남성 B씨의 자택을 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담금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했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사람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11일 오전 7시 10분쯤 부산 강서구 대죽도 인근 해상에서 2톤급 어선 A호와 4톤급 잠수기 어선 B호가 충돌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을 투입해 A호와 B호에 타고 있던 승선원 4명을 구조해 119에 인계했습니다.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열린 제25회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에 약 86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국화에 이끌려 가을을 만나다를 주제로 열린 축제는 국화 작품 전시를 중심으로 한 1축제장과 낭만 포차가 운영된 2축제장에서 다양한 즐길거리를 선보였습니다. 창원시는 향후 평가 보고회를 통해 축제의 성과와 개선점을 점검하고 내년 축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